안녕하세요. LG 인적성 검사 준비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게 될 고신의 류준상입니다. 지금 저랑은 여러분 언어 추리 같이 풀어보도록 할 텐데 크게 이제 언어 추리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려보자면 논리적인 어떤 흐름을 통해서 나오는 문제들, 그게 거의 주일 겁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인 개념을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거 여러분 풀 때 성취감이 되게 큰 문제들 중에 하나예요. 풀었을 때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해결했다는 그 쾌감도 좀 있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중독이 돼버리면 시간 가는 걸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요 문제를 풀었는데 오히려 안 푸니만 못한 케이스가 나오는 형태의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 시간이 끌 것 같다 그러면 당연히 포기해야 되는데 막 그냥 해보고 싶어요. 맞추고 싶거든요. 퀴즈 맞히는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이쪽 파트는 시간 배분을 정말 잘해야 된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보도록 하면요. 다음 조건이 성립한다고 가정했습니다. 반드시 참인 걸 골라보자 그랬는데요. 자, 일단은 바람을 쐬면 기분이 좋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저는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바람은 기분이 좋아. 그냥 기라고 적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복하면 하루가 즐거워. 이거죠. 그 다음에 기분이 좋으면 행복해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 행복해, 즐거워가 여기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어진 세 문장에 어찌 보면 하나의 흐름으로 표현한 게 여러분 이 녀석입니다. 그죠? 그래서 바람을 쐬면 결론으로 나오는 게 즐거워. 뭐 혹은 중간으로 갈 수도 있어요. 행복해. 여기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으로 등장하고요. 주로 이런 문제는 이렇게 간 명제의 대우명제. 어차피 같은 명제잖아요. 그래서 대우명제가 주로 잘 등장하기도 합니다. 참고하길 바라고요. 그러면 바람이라는 말이 있나요, 여기? 앞에? 없죠. 이건 바람을 쐬지 않으면이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로 가는 순방향 이 명제는 등장하지 않았다는 소리고, 그럼 분명히 대우명제 형태가 등장했을 겁니다. 즐겁지 않으면 이런 말 있죠. 그럼 여기에 즐겁지 않으면 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바람이란 말이 있으면 바람을 쐬지 않았다라는 말이 나와야 되잖아. 뒷말이 틀렸네요. 행복하지 않으면, 그럼 이 녀석의 대우명제니까 이 둘 중에 하나가 반대말로 여기로 와줘야 됩니다. 행복하지 않으면 바람을 쐬지 않은 것이다 라는 거죠. 네, 기분이 좋지 않으면 바람을 쐬지 않은 것이죠. 근데 이런 행복하라는 거는 이쪽이랑 연결된 거니까 잘못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대우 관계에서 어찌 보면 대우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대우 조건이 아니다 싶으면 비슷해 보여도 여러분 그냥 제거해야 돼요. 제거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행복하지 않으면 요거 둘 중에 하나의 반대말이 뒤로 오면 되는데 역시 바람을 쐬지 않은 것이다. 제대로 나왔죠. 이 녀석은 바람에서 행복으로 가는 이 녀석의 대우명제가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답은 여기서는 4번 체크할 수 있죠. 5번은 바람이 쐬지 않으면 얘의 낫이 붙은 이 녀석이 등장하는 명제는 여기서 아무것도 없어요. 얘가 낫이 붙으려면 얘는 무조건 뒤쪽으로 결론 쪽으로 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거 판단해보면 답은 여기서는 4번으로 쉽게 기결이 될 겁니다. 네, 2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본부의 ABC 4개 부서에 한 달간요, 부서대항 축구협을 벌였는데 리그전을 통해서 이기면 3점, 1점, 0점씩 주어지는 어떤 리그전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이제 결승에 진출할 두 부서를 골라라 그랬는데 이런 관계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얘는 분명히 이렇게 칸 채우기 문제일 거예요. 누가 누구한테 이겼냐, 누가 누구한테 졌냐, 비겼냐 이런 거 파악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것도 이제 표 만드는 게 일단 일반적이고요. 표가 쓸 때 없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만들어 놓고 괜히 만들었네 이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표니까 지금 상태 보자마자 문제 대충 읽자마자 이 정도에서는 표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뭐뭐가 뭐뭐에게라고 표현할게요. A가 A에게, A가 B에게, A가 C에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어차피 대각선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A가 B에게 이겼다 그러면 동그라미 치는 거고 A가 B에게 졌다 그러면 X 칠 거고 B 겼으면 세모 칠 거예요. A는 D 부서에게 이겼답니다. 그럼 여기가 이긴 거죠. A가 D에게 이겼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D가 A에게 졌단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 대각선을 기준으로 항상 대칭이에요. 반대 걸로. 그 다음에 얘는 총 7점인데 여러분 승점이 7점이면요. 2승 1무예요. 이해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어느 부서와도 무승부를 기록하지 않는 부서도 있다. D부서는 단 한 번만 이겼다. C부서의 총 승점은 2점이다. 이거는 2무 1패입니다. 그죠? 네. 그럼 이제 여기서 고민이 조금 돼요. D부서는 단 한 번 이겼다. 자, D는 그러면 여기가 동그라미일지 여기가 동그라미일지 두 가지 경우가 나오겠죠. 그래서 두 가지 경우를 다 생각해 봅니다. 일단 여기가 동그라미일 때 얘는 세모거나 X가 돼야 돼요. 아무튼 여기가 B에서 D가 이겼다면 B는 D에게 진 거죠.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C는 어차피 승이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만약에 얘가 패잖아요. 이게 여기 1패가 여기 들어가면 여기가 동그라미가 들어가야 되는데 D가 한 번만 이겼다는 거예요. 위배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비기다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됐나요? 네. 비길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비겼으면 자 얘는 이제 2승 2무 1패니까 여기다가 1무 1패를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고민이 조금 되네요. 자 일단은 그럼 여기도 한번 예상을 또 해야 되겠네요. 2승 1무예요. 그러면 얘를 만약에 비겼다고 해주면요. C가 A에게 비겼다고 하면 여기는 졌어야 됩니다. 그러면 B는 여기서는 이겼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죠? B랑 네 여기 B가 A에게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2승 1무니까 얘가 이겨야 되죠. 그럼 얘는 여기는 졌어야 되는 상황이죠. 이러면 다 채워지나요, 여러분? 네? 그럼 결론이 이렇게 나왔어요. 자, 얘 7점 맞죠? 얘는 몰라요. 얘는 2점 맞죠? 얘는 한 번만 이긴 거 맞죠? 그러면 지금 모순거리 없어요. 모순거리가 없어서 여기서 뽑히는 두 팀은 누구냐라고 하면 7점짜리 하나랑 4점짜리 하나가 있죠. 여기 4점짜리입니다. 이 둘이 다 뽑히겠죠. 맞아요? 이 둘이 다 뽑힙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A랑 D 부서가 뽑혀요. 일단 답일 확률이 높아요. 4번이.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번 더 해봐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득히 드물어요. 원래 보통 하나의 답이 나오면 거기서 끝이 나줘야 되는데 얘는 조금 더 갔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조금 어렵습니다. 자, 대각선 일단 지울 거고요. 누구가 누구에게 확정적인 건 얘가 이겼고 얘가 졌다라는 거. 그 다음에 얘가 2점이라는 거. 얘는 한 번만 이긴다는데 이번엔 여기가 동그라미, 여기가 동그라미일 때. 여기가 동그라미면 얘는 뭐예요? X가 될 수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다 비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얘랑 비긴 건 얘고 얘랑 비긴 건 얘예요. 그죠? 얘는 2승 1무가 돼야 되니까 여기 2승이 돼야 되고 이럴 때는 B는 A에게 또 졌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얘랑 얘의 관계인데 얘들은 뭐죠 여러분? 한 번만 이겨야 된다 그랬어요. 한 번만. 그럼 여기는 세모나 X가 와줘야 되고요. 그럼 여기는 똑같이 세모나 동그라미가 와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럼 만약에 세모가 왔다 그러면 이 네 팀이 전부 다 세모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무승부 기록하지 않은 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긴 세모가 들어갈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될 거고 얘가 X랑 얘가 동그라미면요. 얘 한 번 이긴 거 맞죠? 얘는 두 번 2점 맞죠? 이건 상관이 없었고 이거 2승 1무 맞죠? 상황 다 맞죠? 모순거리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얘가 4점이 나와요. 얘는 7점이고 그럼 이땐 누가 뽑히게 되는 거죠? A랑 B가 뽑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도 답이고 얘도 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지금 두 개 경우에 잡아봤는데 둘 다 답이 될 수 있다라면 여기서는 답은 정할 수 없다가 답이 되겠죠. 왜냐하면 둘 다 답이 되는데 답이 없으니까. 두 개가 다 답인 건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거 조금 어렵습니다. 한번 풀 때 조금 고민하셨을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다음 결론이 참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전제로 적절한 걸 골라볼래? 그랬어요. 자, 은둔 생활을 지속하면 이웃과 사이가 나빠져요. 질투하는 마음이 많으면요. 정서가 불안해져요. 근데 결론이 질투하는 마음이 많으면 이웃과 나빠진대요. 그럼 지금 필요한 전제가 뭘까요? 여기서 질투에서 정서가 불안해지는 거에서 은둔 생활을 지속하게 된다까지 연결이 돼줘야 네, 이웃과 사이가 나빠진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거는 요 녀석입니다. 요 녀석. 그래서 정서가 불안하면 은둔 생활을 지속한다. 네. 그러면 정서가 불안하면 은둔 생활을 지속한다는데 이거 틀린 말이죠. 그러면 지금 정서가 불안하면 이 말도 네. 나빠지지 않으니까 이것도 틀린 말이죠. 네. 그럼 지금 이 명제가 안 보여요. 그럼 이걸 거꾸로 말한 대우 명제 한번 있나 볼까요? 은둔 생활을 지속하지 않으면 정서가 불안하지 않다가 나올 수 있는 말이죠. 그래서 이 명제가 필요하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4번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고요. 각각 직업이 판검변이에요. 그다음 A, B, C 세 사람이 다 같이 진술했다. A는 진실말을 말하고 B는 거짓말 말합니다. 반드시 참인 걸 골라봐. 그랬습니다. 자, A는요. 반드시 참만 말해요. 검사라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대요. 그럼 얘는요. 일단은 검사는 아니에요. 그죠? 왜냐면 무조건 참말만 하는데 거짓말하고 있냐라고 묻는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검사는 일단 아니에요. 그 다음에 B 입장에서 C는 검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B는 항상 거짓말만 많아요. 그러면 C는 검사가 아니란 소리죠. 그럼 누가 검사예요? 얘가 검사란 소리입니다. 이해됐나요? 네. B가 검사예요. 그죠? B가 검사고, 그 다음에 C는요, 참거짓인지 몰라요. B는 변호사다라 그랬어요. B는 검사인데, 얘도 거짓말하고 있죠. 그래서 C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C의 진술이 거짓이다? 이 말이 여러분 어떻다? 참인명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답은 여기서는 2번으로 봐야 됩니다. 검사는 A는 아니에요. B예요. 변호사가 누구냐? 몰라요. 얘가 변호사, 판사 둘 중에 누군지 몰라요. 모든 경우의 수는 3가지다라는데 얘가 변호사일 때, 판사일 때, 판사일 때, 변호사일 때 2가지밖에 없습니다. 판사는 진실을 말하고 있다? 몰라요. 얘가 판사인지 변호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확실히 맞는 거는 C의 진술은 거짓이다 라는 건 확실히 맞는 내용이죠. 네. 그래서 답을 여기서는 2번 체크할 수 있습니다. 네, 5번 문제 볼게요. 카페에 원탁에 A부터 F 6명이 같은 간격으로 앉아서 커피, 홍차, 콜라 중 각각 하나씩을 주문했다. 좌석과 주문한 음료가 다음과 같을 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을 골라볼래? 그랬습니다. 자, A 옆으로 한 좌석 건넜어요. 이게 6명이 원탁에 앉는 거죠. 네. 그래서 한 좌석 옆으로 건너놨다는데 한 칸 건너서 여기에 E가 올 수도 있고요. 한 칸 건너서 여기에 E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예요. 그러면 A가 옆으로 한 좌석 건너앉은 E는 콜라를 주문했다. 얘가 콜라인지 얘가 콜라인지는 모르고 얘가 인지 얘가 인지는 모릅니다. 확실한 거는 얘가 이던지 얘가 이던지 둘 중 하나란 소리고 콜라를 주문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둘 중 하나는 가능해 라는 소리예요. B의 맞은편에 앉은 사람은 D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자, 짝꿍은요 여러분 이렇게 짝꿍이 될 수 없어요. 얘네 둘이 짝꿍이고 얘네 둘이 짝꿍이고 얘네 둘이 짝꿍입니다. 그러니까 B랑 D는 이렇게 가져가든지 이렇게 가져가든지 둘 중 하나예요. B, D를요. C의 양옆에 앉은 모든 사람은 모두 커피를 주문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여기서 감을 한번 잡아보죠. 예상하는 거예요. 예견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요번에 2를 여기다 놔뒀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요 그룹이 누가 돼야 돼요? B랑 D의 그룹이 돼야 됩니다. B, D인지 D, B인지는 몰라요. 그 다음에 그러면 C가 올 수 있는 자리는 여기나 여기거든요. 그죠? 네. 뭐 딱히 딴 거 없잖아요. B랑 D가 여기 차지할 거고 D랑 B인지 D인지는 몰라요. 아무튼 둘이 차지했고 그럼 나머지 자리에 요 두 자리가 C가 있는데 C의 양옆에 있는 사람이 모두 커피를 주문했다면 여기가 C라면 얘가 커피죠? 얘도 커피예요. C가 여기 있었다면 얘는 커피고 얘는 커피였는데 여기서 모순거리가 생기죠. 그러니까 C 자리는 여기가 아니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C 자리는 여기가 될 수밖에 없고 A는 그래서 커피를 무조건 시킬 수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A가 커피를 시켰다는 거는 틀린 말이 아닌 거죠. 이 경우에서는요. 그럼 아까 이제 두 번째 경우도 한번 볼까요? A가 이렇게 있고 이번에는 E가 이쪽에 있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이제 떨어져 있는 얘네들이 BD예요. BD인데 어떻게 누가 왔는지 몰라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얘가 콜라거든요. 근데 여기에 C가 와버리면 양옆에 있는 애가 커피 주문했다는데 이거 모순거리죠? C는 여기 아닙니다. C가 여기일 수밖에 없고 양옆에 앉은 애는 커피니까 A는 무조건 커피 주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두 경우 다 1번은 허용되는 내용입니다. 답이 그래서 여기서는 1번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볼게요. 다음 명제가 모두 참이라고 합니다. 성립하지 않는 걸 골라볼래? 그랬어요. 자, 책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영화 감상도 좋아해. 여행 가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책 읽기를 좋아하지 않아. 낫 책이에요. 산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낫 게임입니다. 영화 감상을 좋아하는 사람은 산책을 좋아한대요. 일단 최대한 이어보죠. 영화 감상, 산책. 요거 이어줄 수 있죠. 산책은 게임을 좋아하지 않아요. 자, 여기에 대우명제 한번 구해볼까요? 대우명제. 책을 좋아하면 여행도 좋아해요. 그럼 여기서 여행까지는 따로 갈 겁니다. 이게 여러분 다예요. 이 모든 명제 다 섞은 거. 이게 결론입니다. 그럼 여기서만 등장하는 거라서 성립하지 않는 걸 골라봐. 책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산책 좋아해. 맞는 말이죠. 책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게임을 좋아하지 않아. 맞는 말이죠. 게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게 대우명제 나왔죠. 이거 세 개의 반대말 중에 하나가 뒤로 오면 됩니다. 그러면 영화 감상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책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행 가기를 좋아한다. 맞는 말이고 여행 가기를 좋아하는 사람 여기서 시작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확실히 참이냐 거짓이냐를 구분할 수 없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답이 그래서 여기서는 5번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7번 문제 볼게요. 다음 보기를 통해 성립할 수 있는 결론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볼래? 그랬습니다. 아기는 천사다. 네, 아기가 그래서 천사래요.
그 다음에 천사는 번개를 부릴 수 있대요. 천사가 아니면 신의 노예래요. 그러면 낮 천사면 신의 노예다라 그랬어요. 그러면 자, 신의 노예가 아니면 천사다죠. 그러면 낮 신의 노예가 아니면 천사다까지도 연결이 될 겁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아기는 천사다간데 천사는 아기다. 틀렸죠.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서 틀린 거예요. 아기는 번개를 부릴 수 있다죠. 번개를 부릴 수 있으면 아기다. 거꾸로 갔기 때문에 참인이 거짓인지 알 수 없습니다. 네, 신의 노예가 아니면 이렇게 가서 번개를 부릴 수 있다. 맞는 말이죠. 여기서 일로 흐를 수 있으니까 답은 그래서 여기서는 4번으로 귀결이 되겠네요. 네, 8번 문제 볼게요. A, B, C, D 4명이요. 12시에 만날 약속을 했습니다. 다음 상황이 참일 때 이에 따른 추론을 적절한 걸 골라볼래? 그랬습니다. 자, 모든 시계의 속도는 정상이래요. 속도만 정상이에요. A는 자신의 시계로 5분 늦게 도착했다. B는 A 도착 후 2분 도착 후 자신의 정원 7분 전이라고 말했다. C는 B 도착 후에 샬라샬라 막 날아가고 있죠. D는 자신이 정시 도착했다고 말했다. 얼마 후에 정확한 12시를 알렸고 D는 자신의 시계를 보니 3분이 빨랐다. 자, 그러면 자, 볼게요. 이게 실제 정확한 시계예요. 종이 울린 그 시계. 그때 D는 몇 시 몇 분이었어요? 12시 03분이었대요. 3분이 빨랐다며요. 그죠? D는 자기가 정시에 도착했다고 말했답니다. 그러면 D가 도착한 네, 잠시만요. D가 도착하고 종이 얼마 울렸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일단은 여러분 이렇게 갈게요. 누가 먼저 도착했죠? A가 제일 먼저 도착한 것 같네요. A 도착 후 2분이 지나서 도착했대요. 실제 시간이에요. 2분이 지나서 B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C는 B에 도착 후 또 2분이 지났어요. C가 도착을 했고요. D는 B에 도착 후 5분이 지나서 도착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온 건 맞아요. 그죠? 자, D는 자신이 정시 도착했다고 말했다라고 했는데 이때 도착할 때 D의 시간으로는 그러면 12시였다는 소리예요. 자기가 시계 봤는데 자기 시계 봤는데 12시였다는 소리죠. 네, 근데 얼마 후에 종이 울렸는데 그때 자기 시계 봤더니 12시 3분이래요. 그러면 이때 진짜 시간은 여러분 몇 시예요? 진짜 시간? 11시 57분이었다는 소리죠. 왜냐하면 3분 후에 땡 울릴 거란 말이죠. 그때 얘 시계가 12시 3분이었으니까. 맞아요? 지금 이런 스타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11시 진짜 57분이니까 여기는 몇 분이죠? 3분 앞이죠. 11시 54분이고요. 얘는 또 거기서 2분 앞이죠. 11시 52분이고요. 여기는 다시 몇이죠? 11시 50분이었다는 소리예요. 이해됐나요? 네. 이건 진짜 시간이에요. 그런데 A 입장에서 볼까요? 자신의 시계로 5분 늦게 도착했다고 했대요. 그러면 자신의 시계로 12시 5분에 도착했다는 소리입니다. 5분 늦었네. 자기 거 봤더니. 근데 실제는 11시 50분이었어요. 그럼 얘는 15분 땡겨놓고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얘는요. 자신의 시계로 정오 7분 전 11시 53분이라 그랬대요. 그럼 얘는 15분을 빨리 땡겨놓고 얘는요. 1분 빨리 땡겨놓은 거죠. 진짜 시간 11시 52분에 자기 시계가 11시 53분이래요. 그럼 딱 1분 빨리 해놓은 거예요. 11시 54분에 온 얘는요. C는 뭐 특별하게 자기 시간 뭐 그런 건 없네요. 이게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결론입니다. 그럼 A가 도착한 실제 시간은 11시 52분이냐? Nope. 그죠? 틀렸죠. C는 실제 정오보다 10분 늦게 도착했나요? 아니죠. 네. A, B, D에서요. 실제 시간과 가장 오차가 적은 것은 B의 시계다. B는 여러분 1분밖에 차이가 안 나요. D는 3분 차이가 났었죠, 아까. 네. 그래서 여기서 B의 시계가 이거 맞습니다. C는 모르니까. C가 도착한 것은 B의 시계로 12시 5분이었다. 이때 시계로는요, 3분 전이기 때문에, 네. 3분 전이니까 자기 시계로 11시 57분에 도착했겠죠, 얘는요. A가 도착하고 5분 후에 12시 종이 울렸다? 아니죠. A가 도착한 후 10분 후에 종이 울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여기서는 3번으로 귀결이 되겠네요. 꽤나 많은 복잡한 분야기는 해요. 그래서 이럴 때는 하나씩 다 따져가야 되는 거고, 이런 문제가 생각보다 시간 잡아먹고요. 여러분한테 어찌 보면 굉장히 독이 될 만한 문제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풀만한 것 같은데 풀면 또 기분도 좋은데 풀면 어찌 보면 해가 되는 것들. 시간 소비가 너무 소비돼서 안 푸느니만 못했을 만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보통 거의 이제 1분 정도 내외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어떤 이런 유형, 인적성 문제 거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물론 긴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1분이 넘어간다라고 느낌이 오는 문제예요. 그러면 이것들은 처음부터 넘기면 위험하고요. 다 풀고 마지막에 넘겨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조심해야 되는 게 여러분 뭐냐면 이제 여러분 정도 되면요. 약간 나 다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만 하면 다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생길 때가 생겨요. 분명히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냐면 다 맞추려고 하는 사람은 한 문제도 넘겨요. 근데 상태 봐서 어려워 보이고 오래 걸려 보이네 넘겨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조건 다 맞추려고 하는 그런 성향보다는 최대한 많이 풀어야지가 맞아요. 그래서 이거 오래 걸릴 것 같아? 풀 수 있어요, 물론. 하지만 과감하게 얘를 버리고 다음 걸 보아야 되는 겁니다. 막 풀고 싶지만 안 풀어야 돼요. 시간 남으면 풀어줄게.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푼 다음에 남은 시간을 덤벼주는 거예요. 이거 잡고 있다가 뒤에 거 쉬운 걸 못 푸는 경우를 절대로 막아야 됩니다. 그거 하나만 조심해도 여러분 시험 성공률이 확실히 올라가요. 알겠죠? 하지만 쉽지 않다는 거. 네. 자, 갑에서 정, 4명 중 2명은 학생, 2명은 회사원이랍니다. 4명은 보기와 같이 말을 했고요. 회사원 2명은 모두 거짓말을 하고 학생 2명은 모두 사실을 말하고 있대요. 진실을 말하는 학생 2명은 그럼 누구냐? 그랬어요. 갑이 말합니다. 저와 정은 학생이에요. 그러면 제가 맞다고 해봐요. 가정을 해봐요. 갑이 옳았어 라고 해주면 갑과 정이 학생인 거예요. 그러면 을과 병은 거짓말을 하는 회사원인 겁니다. 그죠? 저는 회사를 다니지 않습니다. 거짓말 잘하고 있죠? 네, 병도요. 갑은 회사를 다니지 않습니다. 참말하게 된 거잖아요. 갑은 학생이잖아요. 회사 다니지 않는다? 참말이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다? 틀린 겁니다. 그럼 맨 처음에 내가 잡았던 갑이 거짓말을 하게 된 거예요. 갑이 참말한 게 아닌 거죠. 그러면 갑이 거짓말을 했으면 저와 정은 학생입니다. 그러면 자기는 일단 학생이 아니에요. 얘는 회사원입니다. 그럼 이제 정은 생각하지 말아요. 을의 입장에서 볼게요. 저는 회사를 다니지 않아요. 이게 참이라고 가정해보죠. 을이 그러면 학생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병은요. 갑은 회사를 다니지 않습니다. 갑 회사 다니잖아요. 그럼 이때는 병이 거짓말하게 된 거고 얘는 회사원이에요. 그 다음에 정은요. 여기서 뭐가 돼야 되죠? 학생이 돼야 되고 참말만 해야 되는데 병은 회사를 다닙니다. 참말한 경우 맞죠? 그럼 이거 여러분 모순거리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학생 둘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을과 정입니다 라고 체크할 수 있는 거죠. 답을 그래서 여기서는 4번으로 체크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네. 자, 10번 문제 볼게요. 다음을 근거로 A부터 G 7개의 부서의 예산을 대소보를 사용해서 나눈 문제로 표대한 것은 그랬습니다. 자, G 부서는요. 이런 문제 여러분 나왔는데 보기가 이렇게 나왔죠? 보기를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G 부서의 예산은 F 부서의 3배다. G가 F보다 무조건 많겠죠. 그럼 F랑 G랑 지금 거꾸로 되어 있는 건 하나도 없네요. 네. A 부서와 C 부서의 예산은 같대요. A랑 C랑 같으니까 이렇게는 돼야 되죠. 이거 맞아요? 틀려요? 일단 보기에서 틀렸습니다. A랑 C는 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B 부서 예산은 F랑 G를 합한 것과 같다. 그럼 B는 F보다 G보다 커야 됩니다. 그죠? B는 F보다 G보다 커야 되는데 다 성립해요. D 부서 예산은 A 부서와 B 부서를 합한 거랑 같다. D는 그러면 A랑 B보다 또 커야 됩니다. 근데 이런 거 D는 B보다 뒤에 있는 거 말이 안 되죠. 네, B가 뒤에 있는 건 말이 안 돼요. 그 다음에 E 부서 예산은 B, C, F를 다 더한 거랑 같아. 와, 어려워집니다. A 부서 예산은 B 부서와 G 부서를 합한 거랑 같아. A 부서는 B랑 G를 합한 거랑 같다라고 했으니까 A가 B 뒤에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럼 이런 거 A는 B 뒤에 없죠. 이거 B가 A 뒤에 있잖아요. 얘네 둘이 합친 게 A인데 어떻게 B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안 되죠? 얘도 어때요?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얻어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됐나요? 그래야지 B가 G랑 더했을 때 A가 나오게 할 수 있는 게 여기죠. 그래서 답은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3번으로 골라가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거 뭐 미지수로 잡고 풀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보기 갖고 판단하는 게 은근슬쩍하게 많아요. 근데 만약에 했다가 안 돼 그러면 약간 뒤통수를 맞는 경향은 있지만 하지만 문제 한번 읽어봤다 생각하면 돼요. 왜냐면 보는데 몇 초 안 걸리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용의자 3명 중 1명의 진술은 거짓이고요. 나머지 2명의 진술은 진실이라고 했을 때 거짓을 말한 사람과 범인을 순서대로 바르게 짝지어 볼래요? 그랬습니다. 네, 기밀을 추정한 초추정되는 용의자를 3명으로 추렸는데 진술은 다음과 같아요.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가 거짓이고 나머지 둘이 참이에요. 그러면 참 거짓이라고 먼저 죄다 참이라고 가정해봐요. 네, 저는 거짓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유출하지 않았습니다. 네, 참말이라고 해봐요. 저는 정직해요. A가 유출하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두 개가 뭐죠? 모순이 생깁니다. 둘 중에 하나는 뭐다? 거짓말이다. 저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B가 거짓말을 말하고 있으면서 B가 범인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어때요? 모순이죠. 그러면 이 모순 두 개를 깨려면 B 혼자 거짓말로 바꿔주면 돼요.
얘가 걸리는 게 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B를 거짓말로 바꿔버리고요. A가 참이었다.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유추하지 않았어. B는 거짓말했다. 내비두고요. C는 나는 사실을 말하고 있고 B가 거짓말을 말하고 있으므로 B가 범인입니다. 까지도 참이었다는 거죠. 모순거리가 없어졌어요. 얘가 거짓말을 해버렸다고 가정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거짓말한 사람은 누구냐? B였다. 가져간 사람도 B였다. 답은 B, B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3번으로 귀결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요. 다음을 읽고 보기 중 항상 참인 것을 모두 골라봐 그랬어요. 네, 남자 사원 A가 하는 말은 모두 거짓, 여자 사원이 하는 말은 모두 참이고요. A와 B의 신입 사원으로 이제 CD가 들어왔는데 둘 중 한 명이 하는 거는 모두 거짓, 나머지 하나는 모두 진실이라고 합니다. 네, 여자 사원 B는요, 신입 사원 중 여자 사원이 한 명 이상 있고 여자 사원은 모두 진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어차피 여자는 다 진실만 말한다며요. 그러면 지금 A, B 중에 하나가 여자고 여자 사원이 B네요. 이거 남자 사원이겠죠? 그 다음에 CD 중에서 한 명이 여잔데 그 사람은 또 참말만 한대요. 그 다음에 남자는 거짓말만 하나요? 네, 몰라요. 남자 이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맞네요. 둘 중 한 명이 하는 말은 모두 거짓, 남자는 모두 진실. 그러니까 여자가 무조건 참이고 남자가 무조건 거짓이었다는 소리예요. 지금. 네. 자, 신입사원 C가 하는 말은 모두 거짓이다 그랬는데 여자 사원이 C인지 아닌지 남자 사원이 C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른다라고 말해야 되죠. 신입사원 D가 하는 말은 모두 진실이니 몰라. 남자 사원 A가 신입사원 D는 남자다라고 말했으면 D는 여자인 거였겠죠? 그럼 여자는 참말만 하기 때문에 모두 참인 겁니다. 이건 틀렸죠. 신입사원 C가 하는 말이 모두 거짓이라면 D가 여자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는 맞는 답은 리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여기서는 2번 선택할 수 있죠. 네, 13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모임의 현재 상황에 관한 설명이고요. 정보를 토대로 알 수 없는 걸 골라보자 그랬습니다. 오늘 모임은 19시 시작할 예정이면 총 3시간이 소요된다. 19시부터 20까지 되는 그런 개념 같네요. 모임은 모든 사원이 도착해야 시작된다. 모임에 늦으면 벌금 낸다. 미나는 현재 장소에 약속에 도착해 있으면 벌금을 낸대요. 그럼 미나는 늦었네요. 천호는 미나보다도 늦게 도착했대요. 천호. 그럼 벌금입니다. 자, 모임에 참가한 사람은 최소 2명이다 그랬는데 맞죠? 미나는 19시 약속에 도착하지 못했어요. 천호도 벌금 낸다 맞고요. 천호가 도착하면 모임이 시작한다는데 꼴찌가 누군지 몰라요. 얘보다 더 늦은 애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거는 몰라. 모임은 그러면 이 사람이 늦게 도착, 얘가 꼴찌라고 해도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늦게 끝나야 되는 상황이죠.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답은 여기서는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4번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4번 문제 볼게요. A, B, C, D 5명이요. 사원의 출퇴근 방법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다섯 사원들이요. 설문에서 말한 내용이다. 2명은 거짓말이고요. 사원들과 이용하는 교통선이 바르게 짝져진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고 이렇게 진행하는데 일단 참으로 보고 시작을 할 건데요. 얘가 참 아니면 거짓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참이라고 하면 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거짓말을 했다는 거에선 여기선 얻어갈 게 별로 없어요. 이게 거짓말이기 때문에 뭔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은 얘 말을 믿어보고 싶어서 얘를 일단은 거짓말로 한번 해봤어요. 네. 그럼 E는 참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얘가 참말을 한 거라면 B하고 D도 거짓말을 한 게 맞아요. 그러면 적어도 거짓말한 사람이 3사람입니다. 그럼 뭐가 되죠? 모순돼요. 2사람만 거짓이니까. 그러니까 맨 처음 얘가 절대로 거짓일 리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E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라고 잡혔고요. 그럼 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버스 이용하지 않냐고 대답했고 D는 진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랬어요. 그럼 얘를 참이라고 한번 볼까요? D가 참이면 얘도 참이죠. 네. 그럼 자연스럽게 얘가 거짓말이 돼야 되는데 이거 말 보니까 딱 이해가 돼요. E는 진실을 말하고 있어요.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얘가 거짓말이면 알아서 거짓으로 셋둘 구분이 쫙 되는 형태죠. 그러니까 잘 찍은 것 같지만 결국은 이 형태가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뭘 탔는지도 알아야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볼게요. 자가용. 네. 자가용이 지금 여기는 A, B, C, D로 갈까요? 그냥. 네. 전부 다 2표씩 얻어야 돼요. 2표씩 내야 됩니다. 여기 자가용, 택시, 버스, 지하철이에요. 이렇게. 2표를 얻어내야 돼요. 자, 일단 참부터 볼게요. A는 자가용 이용합니다. 그 다음에 B는요, 버스 이용하지 않아요. B는 버스를 이용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D는요, 자가용과 지하철을 이용합니다. D는 자가용과 지하철을 이용해요. 자, 2표 얻었죠, 얘. 자기가 말하는 건 2가지 교통수단 이동한다고 말했거든요.
그럼 두 표를 얻었기 때문에 얘네들은 아니었어 라고 판단하고요. 자가용도 보니까 2명이죠. 그럼 여기도 전부 다 채워질 수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A, B, D 갖고 만들 수 있는 게 일단 요 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네, C는 뭐죠? 거짓말했어요. 저는 버스를 이용하지 않아요. 그게 거짓말이니까 버스를 이용한다는 소리죠. C는요. C에다가는 버스를 동그라미 칠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2표고요. 여기는 2표고 여기도 3표, 3표예요. 이렇게. 그럼 봐요. 여기 3표가 돼야 되는데 이거 하나만 동그라미죠? 얘도 동그라미고 얘도 동그라미가 돼줘야 됩니다. 그럼 이제 A는 2표 다 결정됐죠? A는 이제 끝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3표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모르겠네요. 여기가 2표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도 아직은 몰라요. 이거 하나 거짓말하는 사람도 봐야 되겠어요. 2는요. 저는 택시를 이용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2는 택시를 이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지워져야 되겠죠. 그럼 여기가 나머지 둘이 동그라미가 될 거고 이건 2표 끝났으니까 여기는 아닌 거고 3표니까 나머지가 3표가 돼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쫙 다 맞습니다. 둘 각각 2, 2, 3, 3 다 맞게 되는 거죠. 여기서 답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A는 택시 탔니? Nope. A는 버스 탔니? Yes. 답이 그래서 2번이 되는 거고요. C는 자가용이니? Nope. C는 지하철이니? 아니요. 택시랑 버스였고요. E는 뭐니? 그러면 버스랑 지하철이었습니다. 틀렸죠? 답이 그래서 여기서는 2번으로만 귀결이 되는 겁니다. 네, 마지막 15번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다음 명제가 모두 참이라고 합니다. 결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볼래? 그랬어요. 자, 이것도 한번 써볼게요. 장갑을 낀 사람은 운동화를 신지 않아요. not 운이에요. 양말을 신은 사람은 운동화를 신어요. 운동화를 신은 사람은 모자를 쓰고요. 장갑을 끼지 않은 사람, not 장갑은 목도리를 하지 않아요. not 목입니다. 수민이는 목도리를 하고 있대요. 수민이 목도리예요. 연결은 수민이부터 시작할 것 같네요. 자, 수민이는 목도리를 하고 있고요. 이거 여러분 대우명제가 뭐죠? 목도리를 하고 있으면 장갑을 낀다는 소리예요. 장갑을 끼면 뭘 하죠? 운동을 네, 하지 않아요. 운동화를 신지 않아요. 운동화를 신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양운모인데요. 이 녀석의 지금 네, 양운모에 해당하는 거를 굳이 해석을 한 번 더 하자면 이 녀석의 대우명제를 한번 구해봅니다. 이렇게. 그러면 not 운이면 not 양으로 가죠. 그럼 여기서도 not 양으로 가는 것까지 연결이 될 수 있고요. 이 모는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만 볼게요. 이 녀석 여러분 대우명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not 모는요. not 운으로 가요. 그럼 여기서 새로운 길이 하나 더 있는 것 뿐입니다. not 모가 not 운으로 간다. 요 정도. 그럼 이제 여기서 나오는 모든 명제들을 흐름도로 하나 만들어낸 거예요. 여기를 좀 지울게요. not mo라고 적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에 대한 설명은 옳은 걸 골라봐. 장갑을 낀 사람은 양말을 신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갈 수 있죠? 이거 참입니다. 수민이는 운동화를 신고 있지 않아요. 이거는 거짓이에요. 양말을 신은 사람은 모자, 목도리를 하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이것도 참입니다. 그래서 가랑 다가 항상 옳다. 이 녀석이 답이 되겠죠. 답은 그래서 5번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자료 해석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